역시 토크한 별사 오늘 깰 새가 없네. 선생님 저다 알아요 저거. 넘겨봅시다. 경제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들이 결국 그 외에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기 과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투자처의 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이 되면서 거품 경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 이제 시대별로 경제 성장과 한계 보이죠. 1950년대에는 식량 열차라고 해서 식량을 구하러 지방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5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1989년을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1989년이죠.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자, 일본의 비즈니스, 일본식 경영의 특징은 연공서열, 네마무시, 사전협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셀러리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비즈니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중공업 사회로 전환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성공하게 됐죠. 그리고 때마침 일본으로부터 받은 차관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러한 이제 특수를 통해서 지극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 구조를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됐고 반대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다가 크게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을 하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부터 순수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 농업사회가 공동생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자영농이었던 이들을 하나의 조합의 형태로 묶어낸 것이 농업생산 합작사입니다. 농업생산 합작사를 만들어서 집단화를 시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상황을 좀 더 국가 경쟁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대약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 뭐야? 농업하고 철강. 그런데 둘 다 망했습니다. 둘 다 망하게 되죠. 당시에는 인민공사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 행정기구와 합작사를 만든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에서부터의 사회주의 운동, 순수 사회주의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문화 운동,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나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몰락하게 되고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이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것을 남쪽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남쪽을 순행을 돌면서 앞으로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 이것을 우리가 남순 강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당시의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큰 성과를 보게 됩니다. 북한은 하병법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대실패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방 정책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 뒤로도 큰 성과를 오지 못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한 다음에 사회주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나 결국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 개방을 추진하다가 결국 농업 중심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결국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죠. 자, 한국 민주화의 길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민주사회에 드디어 우리 힘으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 5.18,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같이 이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저항으로 인해서 독재 정권들을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민주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의 결과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결국 뭐가 일어났어? 대통령 직선제. 누가 당선됐어?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민주적인 형태로 뽑은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데 일본은 55년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는 55년 체제이고 양당제, 양원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도 양당제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엔 우리가 얘네가 대약진 운동을 추진을 하였지만 실패했어. 그러다가 좀 더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이 많아 생기니까 결국 홍위병들을 중심으로 문화대혁명을 진행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제 사회주의 광기에 불과하고 결국은 덩샤오피행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덩샤오피행 등장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정부에 대한 반시위 운동이 일어난 것을 다시 유혈 진압을 하게 된 사건이 천안문 사건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도 어떤 이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중국,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개방한 중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한은 독재 정권입니다. 끝. 다 했어. 북한은 독재 정권이 끝이에요. 이건 뭐라고 해? Power off.